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 금액을 돌려받은 게 1%에 달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진짠지 한번 제가 정부 보도자료랑 인터넷 기사랑 함께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에 따라서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 경매 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1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78%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를 입은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피해자한테 공공임대로 제공을 해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을 해서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만약에 퇴거하겠다 하시면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서 보증금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 경공매를 통해서 매입한 12호 중에 8호가 후순위 피해자였는데요.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이 약 1억 2,400만 원이었는데 이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서 배당으로만 회복할 수 있었던 게 피해 보증금의 37.9%였다가 이 개정 특별법이 실행이 되면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도 평균적으로 1,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서 총 9,100만 원의 피해 보증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0.9%의 피해 보증금에서 73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었고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서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 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경매 차익을 지급받고 피해 주택에서 퇴거했고, 그리고 보증금이 8,300만 원이었는데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아예 그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LH에 약 10,000건의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150건은 현장 조사 및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서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고요. 현재까지 협의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307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월 한 달 동안 전체 회의를 해서 2,062건을 심의해서 873건에 대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말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을 좀 알아볼게요. 그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1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야 돼요. 임대인이 하나이고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하고, 또 의도적인 불이행이어야 돼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이 일부러 돌려주지 않았다가 증명이 돼야 돼요. 요 네 가지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합쳐져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고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해줍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이의 신청이 기각이 되면 추후 관련 사정 변경할 때 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다시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회 의결을 거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허그 또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서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의 이렇게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엊그제 또 난 기사가 민주당의 권향엽 국회의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을 발의했다고 해요. 저도 요거 너무 찬성이에요.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만드는 게 지금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은 대부분 되어 있지 않고요.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임차인 역시 보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거절되는 등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 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 보증보험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주택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임차를 하시면 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개정안으로 지금 발의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2022년에 빌라왕 전세 사기 사태가 있었어요. 벌써 3년 전인데 여전히 계속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 한 2만 8천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은 대부분 3억 이하예요. 한 6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40대 미만 청년층이 %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를 만약에 당하셨다면 관할 거주 시도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만족하셔야 하지만 그런 걸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